1994년 3월 23일 에어플로트 593편 조종실. 3명의 엘리트 조종사들이 있어야 할 그곳에는 15살 소년과 12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블랙박스에는 평화로운 비행기 아니라고는 믿을 수 없는 15살 소년의 저 당황스러운 질문이 녹음됩니다. 홍콩으로 향하던 이 여객기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사고 기종은 당시 전 세계 항공사들의 찬사를 받던 유럽 에어버스의 최신형 기종 A310-300이었습니다. 구소련 시절에 낡고 투박한 수동 비행기만 몰던 러시아 조종사들에게 알아서 고도와 항로를 유지해주는 이 최첨단 컴퓨터 비행기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죠. 그날 기장석을 맡은 야로슬라프 쿠드린스키 역시 이 똑똑한 기계와 자신의 조종 실력을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보안 규정을 어기고 비행기에 타고 있던 12살 딸 야나와 15살 아들 엘다르를 조종실로 몰래 불러들입니다. 먼저 기장석에 앉은 건 딸 야나였습니다. 오토파일럿, 즉 자동 비행 장치가 켜진 상태였기 때문에 야나가 조종관을 살짝 건드려도 비행기는 정해진 항로를 꿋꿋하게 유지했습니다. 딸에게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준 쿠드린스키는 이번엔 15살 아들 엘다르를 기장석에 앉힙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이 많고 힘도 셌던 엘다르는 조종관을 잡고 왼쪽, 오른쪽으로 꽤 강한 힘을 주며 돌려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자기 손에 맞춰 움직이는 걸 보고 싶었던 소녀는 약 30초 동안 조종관에 힘을 준 채로 버티고 있었죠. 바로 이 순간 이 똑똑한 최첨단 비행기의 치명적인 함정이 발동됩니다. 당시 에어버스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너무나도 점잖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조종관에 일정 시간 이상 강한 힘을 주면 시스템은 속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조종사가 지금 직접 운전을 하려나 보다. 내가 양보해야지. 그러고는 비행기의 롤, 즉 좌우 기울기를 조절하는 제어권만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해제해버립니다. 보통 오토파일럿이 풀리면 조종실이 떠나가라 요란한 경고음이 울려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는 전체 해제가 아니라 부분 해제가 되었다는 이유로 어떠한 경고음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기판 구석에 아주 작은 지시등 하나를 깜빡 켰을 뿐이었죠. 조종사들이 뒤에서 아이들과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 비행기의 방향타는 15살 소년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서서히 오른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조종사들은 기체가 기우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캄캄한 밤 하늘이었기에 창밖의 수평선이 보이지 않았고 뇌의 평형 감각은 서서히 진행되는 기울기를 인지하지 못했거든요. 화면 속 비행 경로가 이상한 곡선을 그리는 것을 먼저 발견한 건 기장석에 앉아있던 엘다르였습니다. 아빠, 비행기가 왜 혼자 돌아요? 그제야 이상함을 느낀 조종사들이 계기판을 확인했을 때 비행기는 이미 오른쪽으로 45도 이상 꺾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여객기가 이 정도로 꺾였다는 건 날개가 공기를 가르는 양력을 잃고 밑으로 떨어지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비행기는 60도, 70도, 90도까지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지며 지상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조종실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지옥으로 변합니다. 비행기가 나선형으로 급강하하며 몸무게의 몇 배나 되는 엄청난 중력 가속도, 지포스가 조종실을 덮쳤습니다. 기장 쿠드린스키는 기장석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아들을 끌어내고 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단 1cm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온몸을 바닥으로 짓누르는 것 같았죠. 조종관 앞에는 패닉에 빠진 15살 아들이 강력한 중력에 짓눌린 채 비명을 지르며 조종관을 생명줄처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기장은 바닥에 들러붙은 채 절규합니다. 엘다르! 비켜! 제발 조종관에서 손 떼라고! 하지만 소년 역시 자기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부기장이 어떻게든 기체를 살려보려 자신의 자리에서 안간힘을 쓰며 조종관을 미친 듯이 뒤로 당겼습니다. 기술을 위로 들어 올리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죠. 하지만 그가 조종관을 너무 강하게 당긴 탓에 비행기는 다시 하늘 위로 솟구치다 추진력을 잃어버렸고 이번에는 기체가 멈춰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비행기의 자동 추락 방지 시스템이 강제로 코를 아래로 쳐박아 버렸습니다. 인간과 기계가 서로 엇박자를 내며 기체를 죽음의 다이빙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천신만고 끝에 중력이 아주 잠시 약해진 틈을 타 기장은 아들을 기장석에서 빼내는 데 성공합니다. 조종석에 앉은 두 베테랑 조종사는 찰나의 순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마침내 기체를 수평으로 돌려놓습니다. 까만 창밖으로 다시 원래의 수평선이 보였을 때 그들은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도가 너무 낮았습니다. 수평을 회복하고 불과 2초 뒤 에어플로트 593편은
시베리아의 눈 덮인 산등성이에 그대로 격돌합니다. 탑승객 75명 전원 사망,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이후 현장에 파견된 조사단이 블랙박스와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를 분석하고 내놓은 결론은 이 사고를 항공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허무한 비극으로 만들었습니다. 엘다르가 조종관을 돌려 비행기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비행기가 급강하하며 조종실이 패닉에 빠졌을 때, 정말 만약에 조종사들이 당황해서 조종관을 이리저리 당기거나 아들을 빼내려 사투를 벌이지 않고 그냥 두 손을 확 놔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비행기는 스스로 수평을 잡고 다시 안전하게 날아올랐을 겁니다. 좌우 기울기를 조절하는 기능만 풀렸을 뿐 오토파일럿의 고도 유지 기능과 기수각도 조절 기능은 비행기를 살리기 위해 추락하는 그 순간까지도 미친 듯이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완벽하게 설계된 기계는 스스로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인간이 본능적으로 조종관을 당기며 개입하는 바람에 기계의 복구 시스템과 인간의 조작이 충돌하며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으로 몰고 갔던 겁니다. 가장 안전한 비행기를 타고 있던 75명의 사람들은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냥 가만히만 있었다면 모두가 살아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겁니다. 15살 소년의 순수한 호기심, 너무나도 조용했던 첨단 시스템, 그리고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인간의 본능. 이 모든 것이 얽혀 만들어낸 이 잔인한 역설보다 더 뼈아픈 진실이 과연 있을까요?